안녕하세요.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관광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정체성도 뚜렷하고 다양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매력을 느낀다고 말하는데요. 또한 한국의 특별한 점은 각각의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한국에서 사계절을 보내본 한 외국인 유학생이 올린 사진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매우 춥고 여름은 또 매우 덥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재미있게 표현된 것 같아요. 사계절이 아름다운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특별함은 날씨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습도 계절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겨울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병원에 못 갔던 외국인이 고생하지 않았던 고마운 한국이라는 해외 커뮤니티 사연인데요. 과연 어떤 일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좋은 회사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3년쯤 지나던 어느 날부터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면 인생이 즐거운지 삶의 행복을 조금씩 찾아가는 중입니다. 저는 모험적인 성격이라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계 일주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은 거의 다 가봤고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을 가지고 여행 중입니다. 다른 문화를 통해 삶의 변화가 오는 것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중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한국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제가 가본 나라 중에 가장 신기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사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봐서 여행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사실 큰 기대감보다는 호기심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해서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프랑스의 겨울만 춥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더 추워서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코트와 목도리로도 충분할 줄 알았지만 저의 큰 착각이었어요. 제가 도착한 날부터 한파가 시작되었거든요. 한국은 도시에 전통 한옥이 모여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려는 마음과 현대적인 모습이 어우러져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에 푹 빠졌죠.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한국의 다양한 형태의 한옥들을 구경했습니다. 계속해서 콧물과 기침을 했기 때문에 이미 감기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했죠. 제가 숙소에 도착해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열이 나서 여행을 하기 힘든 몸이 되었을 때였죠. 한국에서 걸린 감기는 그 어느 때 걸린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코는 점점 막혀갔고 혹시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테스트기로 확인해봤지만 다행히 아니었어요. 저는 왜 상비약을 챙기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아닌 고통스러운 생존이 되겠구나 싶었죠. 그래도 좋았던 것은 온돌방이라는 한국의 전통 숙소에 묵었다는 것입니다. 숙소는 난방시설도 잘 되어 있고 특히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한옥 숙소로 고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와 돌로 만들어져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고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미리 깔아놓은 이불 덕분에 정말 따뜻했습니다. 바닥이 불편할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저는 온돌방에서 잠을 잘 때마다 마치 모닥불 옆에서 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근처에서 감기약을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감기가 심해 보이는데 병원에 가보는 건 어때요? 저는 프랑스에서 외국인 진료가 오래 걸리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포기하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감기약을 근처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지 기대 없이 물어봤죠.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간단한 감기약도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제 생각과 모든 것이 정반대인 나라였습니다. 숙소 바로 건너편 골목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간단한 음식과 상비약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프랑스는 노동법상 24시간 운영이 허용되지 않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영업자들에게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점이나 카페들은 일찍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숙소 근처에 가보니 실제로 24시 편의점이 있었고, 저는 한국인들은 밤늦게까지 놀거나 공부하다 배고프면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집에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생활을 하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한 번 더 놀랐어요. 편의점에 이렇게 많은 물건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많은 물건 중에서 약품 코너부터 찾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약들을 팔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픈 것도 잊은 채로 저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외국인도 감기약을 구할 수 있게 된 건지, 어떻게 한국인들은 많은 종류의 감기약을 남용하지 않고 잘 사용하게 된 건지, 그들의 시민의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집에 상비약을 구입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약은 차로 타먹는 감기약이거나 진통제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정도면 일반적으로 약국들이 문을 닫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문을 닫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프랑스에서는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일부 의약품은 구입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편의점에서 파는 모습을 보고 아플 때 나도 이렇게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편의점 직원에게 다가가 약 1개를 추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직원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그것은 바로 핸드폰으로 통역기를 켜고 저에게 말을 시도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마를 만지면서 감기에 걸린 행동을 보여주니 친절한 한국인 직원은 약 하나를 손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먹으라고 통역기로 말해주었어요. 약 성분을 보니 아세트아미노펜으로 해열 진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열감과 통증을 내려주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이었습니다. 판콜 A라는 시럽으로 된 감기약의 가격은 한국 돈 2,500원으로 2유로 정도였습니다. 프랑스 감기약보다 저렴한 가격과 쉽게 감기약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프랑스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빈속에 약을 먹지 말라는 주인 아주머니의 당부와 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죽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쉰 덕분인지 컨디션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산 약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흥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오해였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미안해질 정도로 저는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감기에 걸린 외국인 여행자분들께 또 추천해드릴 것이 있다면 바로 한국 음식입니다. 특히 삼계탕과 김치찌개를 추천드릴게요. 숙소 주인 아주머니께서 추천해주신 가까운 식당 중에 삼계탕 맛집이 있었습니다. 삼계탕은 닭과 인삼, 찹쌀, 대추 등이 들어간 국물 요리였는데요. 저는 그 요리를 먹으며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감기는 삼계탕 때문에 나은 거라고 생각해요. 삼계탕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닭고기가 부드럽고 특히 국물이 진하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김치찌개는 프랑스에 돌아와서도 가장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매콤한 김치 덕분인지 코가 뻥 뚫리고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어디서든 먹을 수 있고 약은 아니지만 제가 여행을 마치기 전에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한국 음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 동안 숙소 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한국의 감기에 좋은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어요. 컨디션도 좋아져서 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국의 문화와 음식,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감기 때문에 못 본 곳들이 많아서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통해 편의성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키는 국민성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꼭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여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어느 계절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부탁해요. 그리고 꼭 먹어야 할 음식도 있다면 추천도 해주세요. 한국을 너무 부러워하는 프랑스에 사는 올리비아가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올리비아 씨의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로 인해 겪은 다양한 경험들과 자유로운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